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리안 모니터 김수헌 편집장입니다. 또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요. 요즘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또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상에, 다시 말해서 손익계산서상의 이익보다도 기업들이 실제로 창출하는 영업현금 흐름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 이런 제목의 리포트가 나와 있는 것도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현금 흐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포스코 홀딩스, 최근에 포스코 그룹이 지난 7월 21일 날 그룹 전체 그 경영 전략 회의를 열었는데, 그때 최종호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룹의 각 계열사들은 그 현금 흐름과 그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라. 그래서 앞으로 현금 흐름 중심의 경영 기조를 유지를 해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포스코 그룹이 비상경영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 그룹의 그 현금 흐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의 그 연결 기준 이익하고 영업 현금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웬만한 그 자회사들은 전부 연결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의 그 연결 기준 숫자를 보면 포스코 그룹 전체의 숫자를 가늠을 할 수가 있죠. 최근 6년간의 이익과 영업 현금 흐름의 추이를 보면, 자, 한번 보세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보면, 자, 위에 게 이익이고 밑에 게 현금 흐름인데 1조 5조, 2조 5조, 1조 5조, 1조 6조, 1조 8조로 이익보다도 현금 흐름이 월등히 많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기준으로 현금 흐름이 월등히 많은데, 작년에 와서 이익은 7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영업 현금 흐름이 그보다 더 작습니다. 6조 2,500억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2016년 이후로 쭉 이익보다도 현금 흐름이 더 큰 그 패턴을 보여오다가 작년에는 이게 역전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1년 이후로 영업 현금 흐름이 이익보다 숫자가 작아진 것은 작년이 처음입니다. 작년에 이제 처음 있는 일이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 포스코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감가상각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가상각비가 많이 발생하는 기업들은 손익계산서상의 그 이익에 영업현금 흐름을 구하려면 그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해 주거든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숫자가 더 많이 나오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의 숫자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를 보면 이 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자산과 부채가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게 돼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매출 채권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 영업 현금 흐름에 1조 5천억 원의 마이너스 영향을 줬습니다. 또 재고 자산도 많이 늘어나서 6조, 보시면 6조 원의 마이너스 영향을 줬습니다. 재고 자산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줬죠. 매입 채무 같은 경우는 매입 채무가 증가해서 1조 4천억 원의 현금 흐름에 도움을 줬습니다. 매입 채무는 돈을 안 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재료 같은 거 이런 거 매입하고 현금을 주지 않은 외상 거래를 해서 현금 지급을 미뤄놓은 것이기 때문에 매입 채무가 증가하면 이렇게 1조 4천억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은 증가해서 현금 흐름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고 매입 채무는 증가해서 플러스 영향을 줬는데,
지금 마이너스 영향을 준 항목들을 보면 재고 자산이 6조 원에 가까운 마이너스 효과를 줬단 말이죠. 현금 흐름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영업 자산이나 부채가 현금 흐름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보면 한 7조 원의 마이너스 영향을 준 겁니다. 이렇게 영업 활동의 자산과 부채의 변동이 현금 흐름에 한 7조 원 가까이 마이너스 영향을 주다 보니까 전체적인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한 6조 2천, 영업 활동을 통해서 회사에 유입된 현금은 다 합쳐봐야 6조 2천억 밖에 안 되고,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7조,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작년부터 좋지 않은 그런 패턴을 보인 거죠. 올해 1분기 포스코 홀딩스 한번 볼까요? 올해 1분기를 한번 보시면 올해 1분기에 연결 당기순이익이 1조 9천입니다.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불과 94억입니다. 100억도 안 되는 숫자가 나와 있죠. 1조 9천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분기에 당기순이익이 나왔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00억도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는 그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있는데, 올해 1분기의 그 영업자산과 부채의 변동, 다른 말로 하면 그 순운전 자본의 증감을 한번 볼게요. 자, 매출 채권이 1조 6,800억 원의 마이너스 영향을 줬습니다. 매출 채권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겁니다. 재고자산도 7,300억 원의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고자산도 현금 흐름에 안 좋은 영향을 준 거죠. 재고자산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매입 채무는 플러스 영향을 줬습니다. 1,466억. 그러니까 매입 채무도 증가를 한 것이죠. 그런데 매출 채권이나 재고자산이 미친 영향이 좀 크죠. 재고자산이 준 플러스 효과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영업자산과 부채의 변동, 즉 순운전 자본의 증감이 포스코 홀딩스의 1분기 영업현금 흐름에 미친 영향이 2조 3천억이 됩니다. 2조 3천억. 자, 이렇게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을 많이 내어도 이런 쪽에서 이제 마이너스 영향을 주게 되고, 감가상각비를 순이익에 더해봐야 이런 영업자산 부채가 이런 악영향을 주고, 또 1분기에 그 법인세가 많이 나갔습니다. 제가 1분기의 숫자를 보니까 1분기에 실제로 국세청에 갖다 바친 법인세 현금 규모가 한 9,900억, 거의 1조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채 100억도 안 되는 겁니다. 1분기에 영업활동을 통해서 회사에 순유입된 현금이 100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호 회장 같은 대표적인 재무통 출신의 CEO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현금 흐름이 안 좋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손익계산서상으로는 이익이 많이 나기는 했지만 작년부터 이렇게 현금 흐름이 지표적으로 좋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또 하반기에는 포스코 주요 계열사들의 손익계산서상의 이익도 좀 좋지 않을 걸로, 상반기 대비해서 좋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최종호 회장이 한번 7월 20일 날 전 그룹 경영 전략 회의를 열어서 현금 흐름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업계 전반적으로 이 캐시플로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어떤 회사, 땡땡땡땡 회사의 영업 활동에서 발생된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년 1분기, 올 1분기에 매출 채권은 2조 3천억 원의 마이너스 영향을 줬다. 작년 1분기하고 숫자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재고 자산이 올해 1분기에 미친 악영향이 6조 4천억입니다. 작년 1분기에는 1조 2천억 원의 플러스 영향을 줬는데 올 1분기에는
재고자산이 영업현금 흐름에 마이너스 영향을 준 게 6조 4천억이죠.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업활동 자산 부채의 변동을 종합해보면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14조입니다. 작년 1분기에는 3조 3천억 정도 마이너스 영향이었는데 올 1분기에는 마이너스 14조나 영향을 준 겁니다. 자, 이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1분기 캐시플로우를 보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한번 보세요. 올해 1분기에 당기 순이익은 11조 3천억인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10조 4천억입니다.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보다도 오히려 영업활동 현금 흐름 숫자가 작죠. 작년 1분기에는 손익계산서 이익은 7조였지만 영업현금 흐름은 13조였단 말이죠. 자, 이게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손익계산서 이익 숫자보다도 영업현금 흐름이 더 크게 나오는 거. 그런데 올해 1분기에는 삼성전자도 영업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도 살짝 작게 나오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보시면 앞에서 이제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죠. 앞에서 보신 거, 재고자산. 6조 원의 재고자산 증가로 6조 원의 마이너스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 영향이 큰 겁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말 현재 삼성전자의 재고 상황을 한번 보시면 작년 말까지 제품 및 상품 재고는 평가 전 금액 기준으로 13조 정도였는데 14조 6천억으로 1조 6천억 정도 늘어났죠. 반제품이나 제공품 재고가 13.9조, 한 14조로 보죠. 14조에서 15조로 좀 늘어났습니다. 1조 정도. 근데 이 원재료 쪽에 가서 보면 14조 8천억에서 18조 2천억 정도로 이게 지금 3조 몇 천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원재료 쪽에서 되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자, 이 재고 상황을 보면 물론 제품이나 반제품, 제공품 이런 데서도 꽤 늘어났지만 원재료 쪽에서 되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아마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이슈 때문에 특히나 원재료를 좀 확보할 수 있는 원재료들은 미리미리 많이 확보해 놓자는 전략으로 원재료 재고들을 확 땡겨 왔는데 그 뒤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좀 침체되고 얼어붙으면서 IT 제품의 소비 수요가 확 죽어버리니까 이 원재료 증가한 것들이 빨리빨리 라인에 투입되어서 제품화되고 팔려서 매출 채권이 되고 현금으로 회수하는 이런 선순환적인 사이클에 조금 문제가 생겨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재료 재고가 많이 쌓여서 빨리 투입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캐시플로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SK하이닉스는 최근에 IR 자료에 보면 영업현금 흐름 요약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거신 올해 2분기 거를 한번 볼게요. 자, 올해 2분기에 당기 순이익이 2조 8천이죠. 영업현금 흐름은 4조 5천억입니다. 항상 정상적이죠. 이익보다도 영업현금 흐름이 굉장히 큰 숫자로 나오는 거, 이게 정상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징조는 뭐냐면 한번 보세요. 올 1분기나 아니면 전년 동기, 다시 말해서 전년 2분기에 여기 운전자본 증감이 캐시플로우에 미친 악영향이 굉장히 작죠. 예. 440억에 2,300억 밖에 안 됐는데 올해 2분기에는 운전자본 증가 때문에 1조 7,800억 원, 이게 이제 10억 단위거든요. 이 단위가 10억 단위니까 1조 7,800억 원의 마이너스 영향을 줬습니다. 운전자본이 증가해서.
다시 말해서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이라든지 뭐 선급금이라든지 선급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금 흐름을 악화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분기에 2분기의 순현금 흐름을 한번 볼까요? 영업현금 흐름뿐만 아니라 영업현금 흐름, 투자현금 흐름, 재무현금 흐름 이 세 가지 3대 요소를 다 종합적으로 본 그 2분기의 순현금 흐름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그 2조 8천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냈는데 현금이 유입된 요소는 뭐 감가상각비가 이게 이제 제일 크게 이렇게 현금을 이렇게 쭉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 현금 유출 요소가 이게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게 그 운전자본 증감에 미친 영향인데 1조 7,800억입니다. 투자 활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캐펙스 투자나 이런 것들은 이제 돈을 써야 되는 거니까 4조 5천억 정도 마이너스 영향을 준 것은 그것은 뭐 캐펙스 투자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운전자본 증감 쪽에서 1조 7,800억 원의 그 현금 흐름 마이너스 효과를 줬단 말이죠. 자, 기업이 뭐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상황입니다. 장사가 굉장히 잘 돼서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매출 채권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장사가 잘 되니까 빨리빨리 뭐 원재료 같은 걸 좀 많이 사놓을 필요가 있으니까 또 원재료 그 재고 자산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도 증가하고 또 뭐 재고 자산도 증가하면서 뭐 매입 채무 결제를 엄청나게 늦춰버리면 캐시플로우에 영향을 덜 받겠지만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매입 채무 결제는 좀 빨리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어서 영업현금 흐름이 좀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경우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 같은 2차 전지 양극재 만드는 그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수주가 이렇게 쌓여가고 라인을 100% 이상 가동시키고 제품이 엄청나게 잘 팔리니까 매출 채권도 좀 빨리 늘어나고 원재료 같은 게 좀 빨리빨리 회사가 원재료를 많이 좀 확보를 해 놓는 과정에서 뭐 캐시플로우가 나빠지는 거는 장사가 잘 돼서 그런 건데 그래서 운전자본의 증가가 나타나서 현금 흐름이 나빠질 수 있지만 지금 뭐 다른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라기보다는 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운전자본이 악화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악화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좀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앞으로 손익계산서상의 이익도 지금 상반기보다는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 캐시플로우가 도대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손익계산상의 이익과는 별도로 캐시플로우도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닥쳐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